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조선주는 핫한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HD, 현대, 미포, 조선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도 있었고 우리가 주가의 방향성에 꼭 진단해 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내용을 일단 좀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인 피델리티가요. 예. HD 현대 미포의 지분을 5.91%에서 4.7%로 줄였다고 합니다. 뭔가 지분을 줄였다라는 게 악재일지 왜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 피델리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피델리티는 이제 자산 규모로도 손꼽히는 이제 세계적인 금융기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터 린치 전설적인 이제 그 월가의 투자 매니저로 알려진 피터 린치가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뭐 사실은 뭐 철저한 가치 투자, 그러니까 뭐 페드가 금리를 올릴지 말지 뭐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종목에만 이제 집중하는 거시 환경 변화보다는 그렇게 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렸던 그런 세계적인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그렇게 피터 린치가 재직했던 회사인 만큼 피델리티 역시 이제 그런 어떤 기조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피델리티가 투자한 곳이라면 내가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의 어떤 리서치 능력이나 나의 발품을 밟지 않고 전문성이 내가 부족하다면 피델리티 같은 곳에서 투자했다면 나도 같이 묶어서 투자해도 큰 손실이 나지 않고 피델리티만큼의 수익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런 피델리티 같은 기업의 투자 어떤 업황 주식 매수, 매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피델리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중요한 곳인데 이번에 현대 미포조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HD 현대 미포이죠. 그 좀 더 설명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뭐 그 현대중공업, 뭐 현대 미포 이런 식으로 뭐 다 알려졌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 대우조선해양을 갖다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했을 때 유럽에서 당연히 야 니네가 LNG선을 갖다 많이 독점하고 있는데 니네가 인수하면 독과점 논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을까 봐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대중공업과 그 대우조선해양을 별개의 서로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제 지적받을 것을 차주에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 지주회사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아래 HD 이제 그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유럽에서 그 승인을 안 나는 바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결국 작년에 이제 그 하나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던 사명 HD가 그렇게 이제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HD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지금은 이제 HD 그룹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된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HD 현대미포 지분을 갖다가 꾸준하게 매수를 해갖고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이제 그 위에는 이제 HD 현대 미포의 주가이고요. 아래 초록색 줄이 이제 피델리티의 이제 그 지분율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피델리티 같은 곳은 이제 한 곳에서 HD 현대 미포를 갖다가 이제 매도하지 않고 수십 군데에서 매도를 해요. 예. 매도를 한 다음에 물론 최종적 결과는 이제 하나의 공시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도했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이제 머리가 아플 정도다. 그래서 저희 같은 AI 회사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기계가 다 조합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만을 이렇게 지금 보신 대로 화면에서 이제 지분율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추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미포가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종목이 다 안 좋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적자로. 근데 이제 작년부터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다 적자에서 흑자로 올라왔으면서 주가도 다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피델리티 역시 HD 현대미포를 미리 사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올라가니까 일부 이제 팔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차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피델리티가 HD 현대미포를 갖다가 지분을 팔았다는 것은 차익 실현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차트로 보면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정보가 좀 미흡하거나 뭐 그러면 투자 벤치마크할 그런 잣대가 좀 필요한데 큰 손이나 아니면 이렇게 글로벌 금융기업 같은 데에서 지분을 어떻게 늘리고 줄였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네. 일단 지분은 5% 아래로 낮아졌잖아요. 근데 공시는 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공시 규정은 이제 0에서 5%까지는 이제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5%가 넘어가면 공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제 임원들은 뭐 한 주만 거래를 해도 지금 공시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기관을 대상으로 5% 넘으면 이제 공시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5에서 또 다른 구간이 10%입니다. 그래서 5에서 10%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가 변할 때, 그러니까 그 5에서 10%는 그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시와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지분 변동폭이 1%가 넘으면은 1% 넘게 샀다든지 1% 넘게 줄였다든지 이럴 땐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 넘게 이제 지분 변동이 생겼으니까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5% 미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 피델리티가 5% 넘은 지분이었다가 4.7% 낮췄으니까 그럼 4.7%에서 피델리티가 지분 전량을 다 팔아도 공시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공시 규정에서 어떤 지분이 5% 미만 떨어졌을 때 그 기관이 사실은 해당 지분을 갖다가 조용히 다 팔아버려도 우리는 알 수 없게 됐구나.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에서 주요 주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지 않는 한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러면 사실은 전량 매각할 가능성도 우리 염두에 둔다. 그만큼 피델리티가 이번에 지분을 낮췄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볼 수 있고 다시 화면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아까 말씀드린 차익 실현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미포 지분이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그 중간쯤에 7월쯤에 보면은 피델리티 지분이 꺾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분이 꺾여있다가 이번에 이제 빨간 박스로 있는 이것이 이번에 이제 공시의 의무 대상이었던 거래 내역을 갖다 표기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빨간 박스에 접어들면서 피델리티가 한 번 더 HD 현대미포의 지분을 팔았다. 그러면은 7월 달에는 분명하게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뭐 주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차익 실현 중에 하나냐라고 볼 수 있는 것에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이제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 것이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거래 내역입니다. 일단 5% 미만이 되면 0%로 낮추더라도 공시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예, 이 포인트는 잘 또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피델리티가 HD 현대미포를 지분을 축소한 이유가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다른 여타 그 조선주 종목처럼 그 수주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팔았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빨간 박스 안에 영역인데 그 공시를 갖다 보면 이제 몇십 개의 이제 그 피델리티의 이제 법인들이 지분을 갖다가 거래를 해서 한눈에 보기 어렵지만 자세하게 보면 이제 12월 9일 날 이제 빨간 박스의 첫 번째 거래를 매도를 하게 된 게 12월 9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12월 9일 날 현대미포의 지분을 갖다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것이 12월 9일이 이제 무엇 이후에 12월 9일이냐? 12.3 계엄사 때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혼돈으로 빠뜨리게 된 12.3 계엄 사태 이후에 피델리티가 12월 9일 날 지분을 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피델리티가 HD 현대미포의 지분을 갖다가 이제 팔게 된 것은 계엄 때문인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HD 현대미포 자체에 이제 뭔가 기업이 25년도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팔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꿔 얘기한다면 그 HD 현대미포 자체가 그러면 괜찮으냐, 조선업 괜찮으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그 올해 25년도 조선업이나 HD 현대미포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시가 하나 당일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피델리티의 HD 현대미포 조선의 그 지분 축소는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는 거였고 첫 번째는 차익 실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불확실성이 커서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좀 미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다시피 조선업 이쪽에 전망을 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시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제 공시가 또 하나 나왔는데 국민연금이 HD 현대미포의 지분을 늘렸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연금은 오히려 늘렸군요. 그러니까 둘 다 굴지의 이제 금융기관인데 피델리티는 외국인 금융기관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분을 팔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신 대로 국민연금이 화면에 이제 보이신 대로 HD 현대미포의 지분을 무려 11%, 12%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까지가 하나의 이제 공시 규정 영역이고 1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공개될 정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10% 넘길 꺼려요. 뭐 9.5%, 9.9% 가더라도 10% 넘길 꺼려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HD 현대미포에 이미 11%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분을 더 넣어가지고 야 HD 현대미포 25년도 좋아.
주가는 매출 더 갈 거야. 이런 맥락으로 지분율을 늘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연금은 HD 현대미포의 25년도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증시와 경제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지속되지 않을 거고 뭐 짧게는 6개월, 길면은 뭐 올해 하반기까지 가겠지만은 그런 맥락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HD 현대미포의 지분 늘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지금 화면 보이신 대로 위에 있는 파란 줄이 이제 HD 현대미포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네. 밑에 있는 파란 줄이 초록색 줄이 국민연금의 지분주인데 보시는 대로 그 위에 점점점 찍혀 있는 게 그 많은 거래를 갖다가 표기한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공시 하나하나 열기 힘드니까 저희 같은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AI로 이제 집계를 해서 한 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이고 제가 이제 또 방송에서 시청자분들 이제 그 주식 IQ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조금 더 이제 지분을 늘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이 HD 현대미포의 지분을 늘렸다는 것은 HD 현대미포가 올해 어떤 이유에서 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단지 국수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안 좋으니까 국민연금이 야 이제 들어가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맥락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 표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1년간 주식을 현대미포 주식 지분을 좀 늘려왔구나 이런 예, 걸 예.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좀 긍정적인지 살펴야 되는데 조선업 쪽은 우리가 왜 트럼프 2.0 시대에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혜 섹터로 자리매김하겠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하자마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군에서 MRO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너네가 도와달라라는 멘트를 했다고 해서 이제 당시 용산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죠. 그러니까 MRO라는 건 이제 미국은 이제 워낙 그 세계 최고의 이제 군사 대국이다 보니까 고쳐야 될 선박이 많습니다. 해군 선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MRO 시장이 연간 20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MRO라는 건 결국 이제 메인테넌스 그다음에 수리 뭐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을 다 총괄하는 건데 이런 MRO 시장이 20조 원이나 되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나라 최고 수뇌부한테 야 우리가 MRO를 할 건데 너네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멘트 했다는 것은 우리의 한국의 어떤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MRO 시장에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뭔가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트럼프 당선자의 당선이 한국 조선업에 큰 수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MRO 사업 연간 2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시장 캐파에 우리가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 중 빅3 중에서 가장 누가 앞서 있다고 보여서요? 어떤 기업이 가장 돈을 또 잘 벌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일단은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MRO를 하기 위한 일종의 라이센스가 있는데 라이센스를 빅3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중공업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빅3 중에서 가장 작년에 주가 상승이 좋았고 주가 상승이 좋았다는 건 그만큼 LNG 분야에서 LNG 때문에 작년에 전체 한국 조선업이 턴 어라운드를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신 대로 이제 지난 한 달간 그 주가 상승률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한 달이 하면은 계엄 사태를 정면 관통했던 그 시기인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남오션 등이 거의 40%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였어요. 한 해 동안은 수익률이 계속 좋았는데 작년 한 달 동안만 국한시키더라도 약 수익률이 40% 육박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보다 못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MRO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중공업은 MRO를 야 우리가 어떤 회사인데 우리 MRO 끼워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정부가 인준한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사전에 뭐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고 미리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전에 미국 MRO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미리 함정 정비 협약을 갖다가 체결했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거의 삼성 그 중공업을 앞지르면서 HD 현대중공업 수준의 어떤 수익률을 보였느냐. 하나오션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해버렸어요. 필리조선. 예, 인수를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제 그 MRO의 몇 가지 어떤 중요한 방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안보하고도 직결됩니다. 우리가 미국 해군 함정 고쳐줄게, 잠수함 고쳐줄게 가는데 고쳐주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자기 회사만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외국으로 반출한다? 이거 심지어 적성국가를 반출한다? 이거는 정말 날벼락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에만 맡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조선소에다 맡길 가능성이 높고 그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이제 작년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만큼이나 MRO 사업에서 뭔가 이제 그 선착이 효과 있지 않느냐, 뭔가 저 가산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주가 차트를 보신 대로 한 달 수익률이 양사가 무려 40%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였고 삼성중공업은 그에는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O의 자격증도 없고 미국의 어떤 거점 조선소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삼성중공업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MRO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트럼프 당선자 1월 19일 날 취임을 하는데 한국조선업은 25년 한 해 동안 뭔가 계속 좋은 어떤 뉴스와 이제 수주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또 다르게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최근에 이제 또 미국의 어떤 라디오 쇼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해군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본인이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워딩이 우리는 도크가 없지 않냐. 배를 질문하는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방에다 맡겨야 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조선업이 유력한 기업. 우방이라고 하면은 그 MRO가 사실은 그러면 20조라는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갔냐 주로 일본과 독일이에요. 미국의 최우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사실은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이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자가 야 우리 해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 도크가 없어. 자국 내 도크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때 배를 건조를 어디다 맡겨야 된다면 당연히 한국이 유력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트럼프 당선자는 그 한국 조선업의 큰 우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대부분 굉장히 힘이 강한 미국도 조선업 자체적으로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예. 약점을 우리 K조선력으로 커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색도 내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또 올해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 조선 MRO 사업 이런 부분을 이제 통틀어서 국가 안보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려고 할 거다. 그럼요. 그거에 대한 예. 반사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또 자연스러운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트럼프는 확실히 K조선의 우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우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나라더라고요. 최근에 예. 나왔는데 그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그 인도는 엄청난 큰 대륙이고 그 삼면이 뭐 반도를 할 수는 없죠. 대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어차피 우리처럼 삼면이 이제 바다로 쌓여 있는 이제 국가인데 그리고 사실 인도는 떠오르는 그 신흥 이제 제조업 강국입니다. 인도의 이제 그 노동력이 풍부하고 노동이 풍부한 만큼 아직은 이제 그 저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고. 예.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인도도 역시 이제 옛날 영국 식민지였다 보니까 영어가 아주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가면 다 인도 사람들이 뭐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CEO들도 인도 출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떠오르는 최대 제조국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제조를 하면은 이 제조한 물량을 갖다가 해외로 보내야 되잖아요. 해외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 인도는 이제 해운에 의존한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도 반도체처럼 초부가가치가 아닌 이상은 다 해운에 의존해서 물동량을 갖다가 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95% 해운에 의존하는데 근데 인도의 자국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조선업이 너무 낙후돼 있다. 그래서 이 낙후된 조선업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올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인도의 관련 차관보랑 조선과 관련된 해운과 관련된 수뇌부가 와서 우리나라 빅3의 그 현장을 다 방문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 방문한 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인도가 한 해에 이게 해외 배를 갖다 끌어들여서 지불하는 돈이 천문학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 입장 너무 아깝죠. 우리가 해서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닌데 배를 빌려가지고 110조나 지출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직접 배를 짓자. 그 배를 지으려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래서 한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해서 인도에도 조선소 하나 짓고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동남아에 한국이 운영한 조선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필리핀입니다. 옛날에 이제 한진 그 중공업이 필리핀에다 일찌감치 이제 옮겨가지고 조선소를 건설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도에도 사실은 한국의 조선소, 한국의 이제 그 경험이 그대로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일정 이상 물량을 짓거나 아니면 인도 입장에서는 동시에 그 조선소를 짓기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소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배 좀 만들어줘. 이런 것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인도가 사실은 미국 못지않게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그 우리나라의 큰 우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조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빠르게 우리의 좀
경쟁력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트럼프 우군은 인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조선주 관련 종목에 지금 스며들어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한 달간 수익률 보면 우리가 놀라만 수익률을 갖다 조선업이 보였는데 네. 이런 점에서 피델리티가 아마 땅을 지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줄인 걸 이해는 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1,200원에 해당 주식을 샀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 1,200원이 환율이 1,400원 그리고 사실 피델리티가 이제 매도를 한 이 시점에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됐지만 1,500원 돌파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야 1,500원 돌파는 뭐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그렇다면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1,200원에 들어왔다가 1,400원, 1,500원 되면 앉아서 15%, 20%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환차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우호적인 어떤 역할, 인도란 또 다른 큰 손이 나타났으니까 향후 1년, 2년을 갖다 투자한다고 본다면은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수한 펀드 큰 손들이 한국의 조선업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25년도에는 그 한국 조선업이 또 다른 24년에도 엄청난 약진을 이뤘지만 25년도 엄청난 약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계엄 사태 때문에 증시가 정말 이거 고꾸라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에서 잘 갔었고 앞으로도 든든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향후 전망은 장밋빛 전망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는군요. 그런 부분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HD 현대미포에 대한 관련 공시 그리고 향후 조선주의 업황, 전망 이런 부분 말씀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핫한 섹터가 될 것 같은 조선주였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